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네 번째 시간으로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개인 심리학을 영어로 인디비주얼 사이콜로지라고 한다. 인디비주얼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디비주얼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신과 신체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나눈 것이 뭐죠? 유체이탈. 이성과 감정도 나눌 수 없다. 나눠진 건 뭐죠? 사이코패스. 의식과 무의식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러는 몸과 마음은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손발이 떨리거나 얼굴이 밝아지거나 공포에 질리게 되면 새파랗게 질릴 것 같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생기를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지위도 명함도 이름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순식간에 늙고 만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한 회사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더 큰 공동체를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빵 한 조각의 일부를 지급하면 빵가게 주인, 생산자, 유통업, 연료업자, 산유국, 국민들까지 줄줄이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목표는 공동체의 감각을 향하는 것이다. 청년, 그러면 묻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학자, 결론적으로 공동체의 감각이라 할 수 있지. 공동체 감각이요? 자네는 공동체 감각이란 말 듣고 어떤 모습을 상상했나? 가정이나 학교, 직장, 지역사회 같은 집단을 생각하고 있었죠. 아들러의 공동체 감각은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국가 인류 전체이며 이와 더불어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축산, 동식물, 무생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러는 공동체를 만물의 공동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 감각을 영어로 소셜 인터레스트라고 하네. 즉 사회적 관심이다. 질문 하나 해볼까? 사회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 가족 아닙니까? 아니지. 너와 나 두 사람만 있으면 사회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탄생하네. 청년, 너와 나의 균점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철학자,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집착을 자기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네는 자기 중심적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폭군 아니면 집단 조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일리가 있군. 거기에 한 가지 인정 욕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왜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진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얼핏 보면 타인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나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 청년, 그러면 저처럼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쓴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가요? 철학자, 자네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지. 지난번에 말했었지. 자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다시 말해서 남들의 시선에 집착하고 있는 삶이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생활 양식이다. 청년, 좋아요. 나만 생각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내 인생의 장편 영화라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카메라가 주인공을 향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맞는 것 같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 홀로 집에 있는 것 같다. 보기 싫은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먼지를 일으킨 빛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든다. 보기 싫은 놈들아, 저리 꺼져라! 칭찬도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마라. 철학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보통 칭찬과 야단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청년, 저는 칭찬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책찍과 먹이와 칭찬으로 보상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코끼리를 야단치면 위축되고 칭찬하면 쑥쑥 발전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선택했습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양육이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칭찬과 야단을 금물이라고 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칭찬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 착하다 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남편이 부인을 도와주는데 남편에게 아이 착해라 할 수 있는가? 장하다,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상관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남을 칭찬하는 목적은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상대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네. 거기에는 감사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네. 선생님,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본능적인 감정이라고요. 철학자, 칭찬을 받고 싶거나 칭찬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수직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다. 자네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수직관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수직관계를 반대하고 수평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쩌면 아들러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지.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한 푼도 못 버는 주제에 누구 덕에 잘 먹고 사는지 알기나 해? 돈 걱정해봤어? 뭘 해봤어? 그만하면 호강이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떠드는 남편은 참으로 한심하다. 전업주부와 회사원은 일하는 장소와 역할이 다를 뿐 대등한 관계이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여성이 똑똑해지거나 자기보다 돈 많이 버는 것과 당당히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자들이 자기를 깔보고와 두려워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어떤 의미로는 남편이 일부러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우월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열등감이란 원래 수직관계에 생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대등한 수평관계였다면 열등 컴플렉스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청년, 제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의식적으로 조정하였었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는 이미 상대방이 조정을 당하고 있었군요. 철학자, 수직관계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용기 부여를 하는 과정. 철학자, 과제 본리를 설명할 때 개입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타인의 과제에 불쑥 끼어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개입하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사실상 수직관계가 깔려 있다네. 인간관계에서 수직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개입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부모는 선의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남의 일에 불쑥 끼어들어 자신의 의대대로 방향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성년, 수평관계가 이루어지면 개입이 사라지나요? 당연히 사라지지. 그러면 눈앞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개입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네. 청년, 개입과 지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철학자, 아이가 공부하는 것은 아이의 과제이지 부모의 과제는 아니다. 개입이 타인의 과제에 불쑥 뛰어들어 공부해라. 너는 꼭 그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지시하는 것을 말하고, 지원은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청년, 칭찬하지도 않고 야단치지 않는다. 철학자, 그렇지. 칭찬하지도 야단치지도 않는 것은 수평관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아들러는 이것을 용기의 부여라고 하였다. 청년, 그것은 동기부여라고요. 철학자, 어떤 사람이 과제를 앞에 두고 망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제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견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기다. 답은 분명해졌다. 칭찬을 받을수록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청년, 사람은 칭찬받음으로써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내 말 틀렸습니까? 철학자, 틀렸네. 만약 자네가 칭찬을 받고 기쁨을 느꼈다면 그것은 수직관계에서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칭찬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라는 것이다. 즉, 칭찬을 받을수록 나는 능력이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네. 아이가 방 청소를 도와주면 자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요, 고맙다 하겠지요. 고맙다, 기쁘다, 도움이 됐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전하는 것이 수평관계에서 용기 부여하는 방법일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평가보다는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 타인에게 공헌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남에게 평가받는 것 그 자체가 참 기분이 더럽죠.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평가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청년,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공헌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철학자. 아들러 견해는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다. 그 점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다. 나는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다 라고 느끼면 자신의 가치가 실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 스스로 공헌했다고 느끼면 그만이다. 참 복잡하네요. 청년. 누군가가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자신의 가치를 실감한다. 반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가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이나 병원에 누워있는 노인들은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까? 철학자. 어떤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된 짓만 하고 있는 아이에게 고맙다. 덕분에 도움이 됐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군. 노인이나 아이가 주변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타인이 무엇을 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의 차원은 병석에 누워있는 그 자체도 고마운 것이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멀리 보지 않고 가까운 내 부모, 내 가족, 친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속마음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칭찬받는다는 것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지적하였다. 그랬다. 컴퓨터 실력이 부족하니 나 스스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기존의 유튜버들은 나보다 높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의반 타의반 혼자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나의 모습은 우월성 추구였으며 무대뽀 용기였던 것 같다. 한편 나의 업무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건방지게 바라봤었고 은근히 자존심도 상했다. 그러면서 뒷담을 하였다. 쟤 뭐하는 사람이냐? 나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어넘겼는데 아들러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과제 분류라고 하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4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격려와 지지에 힘이 솟아오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